이제는 한 지역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산파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생길지 모르고 민나 엄마 오셨어요. 오늘은 수업이 없으신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안 걸리겠지, 나는 뭐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저기 옆에 사람이 또 걸렸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그냥 위드 코로나 생각하면서, 또 세연이 엄마 오셨어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마음을 가지면, 또 어차피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저는 면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방역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상황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또 그게 맞춰서 대처해서 우리 인생에서 2주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위드 코로나, 우리가 이제 호모 마스쿠스래요. 신인류가 탄생했답니다. 코로나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일상 방역 잘 하면서 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또 그게 맞는 어떤 단계로 우리가 대처하며 그래야지 하루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무서워,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다가 1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이제 11월, 이제 12월, 이제 2020년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상에 집중하면서 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걸 뭐 혐오한다거나 뭘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또 그게 맞춰서 또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는 질문으로 자란다라는 이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한번 던져보았어요. 오늘은 아이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엄마의 말놀이에서 주말 동안 한번 생각하셨던 분들은 내가 어떤 답을 내었는지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에다 글로 옮겨 주셔도 되고. 주말 동안 아이와 내가 가진 공통 이슈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뭔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어떤 주제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아이와 대화거리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이가 주말 동안 관심 가진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주말 동안 아이의 눈을,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아이를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가 옆에 있고 그냥 내 할 말만 했는지, 그리고 아이가 옆에서 그냥 계속 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했더라면 어느 정도 내가 아이에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깊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평소에 강민이 엄마 오셨어요. 내가 아이를 만날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말투를 가지고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의 눈을 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지윤이 엄마 오셨어요. 이지만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나의 어떤 마음과 상태, 아이와 대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알아야지만 결국 나중에 아이와 함께 평소에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거리를 위해서 나는 나의 프레임을 키우기 위해서 활동을 했는가? 뭔가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뭘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금, 토, 일은 수업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그러면 나는 금요일도 똑같았고 토요일도 똑같았고 일요일도 똑같았어. 선생님 저 애들 돌보고 뭐 집안일 하고 이러느라 시간 다 훌쩍 가버렸어요.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 중에서 그 중에 나를 위한 시간, 내가
어떤 나의 프레임을 넓히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하루 시간을 사용했는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는 주말 동안에 제가 신문을 읽은 건데요. 지콕 부부 태준이 엄마 오셨어요. 드디어 참석합니다. 지콕 부부가 늘자 지콕 부부 싸움이 나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코로나 블루 아이들이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아이에게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었는지.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블루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건 오늘 토요일 신문인데, 언어 지능은 정상인데 남 이해 못해 틀린 믿음 과제 실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어 지능은 정상이에요. 그치만 남을 이해 못해서 틀린 믿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엄마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 엄마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 생각과 접목시켜서 뭔가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나의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비추어서 바뀌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 어떤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소통되고 언어도 정상이고 지능도 정상인데 뭔가 타인의 어떤 말에 대한 해석과 공감을 못한다는 거죠. 결국 그거는 여기 보면 타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무언가를 생각할 수도 있음을 깨닫는 능력이 언제부터 출현하느냐 하면요, 만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우리 지금 딱 유치원 아이들 무렵 출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18개월 무렵의 아이도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른바 사회적 참조 현상을 보인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러면 선생님 이런 어떤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결국 이걸로써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타인의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정서에 대한 공감 능력. 왜냐하면 사회에 탁 나가면 나와 다른, 그리고 나를 혐오하거나 나를 어떻게 뭔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내가 패배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 말의 어떤 깊은 의미를 나에게 좋은 어떤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길러줘야 되는데, 선생님 그건 언제부터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만 3에서 5세부터 출현하는데, 심지어는 18개월 무렵의 아이도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른바 사회적 참조 현상을 보인다 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능력이 이 어떤 거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능력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제한적인 관심사와 반복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한적인 관심사와 반복적인 행동은 숫자와 할자, 자동차 바퀴 굴리기 등 관심의 종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바뀌기도 한다. 제한적으로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것과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놀이를 할 때 친구들과의 어떤 놀이가 불편한 친구들은 결국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회관계를 할 때 우리가 아이들이 좀 인지도 발달했으면 좋겠고 정서도 좀 좋게 발달했으면 좋겠고 뭔가 사회성도 발달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그거는 아이가 혼자 독립이 되었을 시점에 잘 관계를 이루어서 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엄마들의 이상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나는 그런 아이를 키워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떤 게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6세 때 90%가 완성이 된다라니까요. 그리고 남은 10%는 6세부터 12살 사춘기 되기 전까지 남은 10%가 채워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득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중요한 소식. 우리가 제가 이 어떤 수업을 뭐 줌으로도 해보자, 또 이렇게 라이브 톡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온라인 기반을 두고 아이들이 학습하는 환경인데요. 이제 보세요. AI 과목이 2025년부터 초중고 정규 교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이 MZ세대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만큼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뭐 나중에 뭐 학원 보내면 되죠. 학원 선생님들 지금 뭐 어때요? 이런 거를 이렇게 아이에 접목시켜서 논술과 책과 그 다음에 이런 AI 과목과 그 어떤 인성과 이거 다 연결시켜서 우리 아이를 완성시킬 수 있겠어요? 어떤 완성? 20살이 되었을 때 사회에 나가서도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우리 아이를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제가 주말 동안에 봤던 신문의 내용만으로도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나의 프레임을 키우는 작업이라는 거죠. 우리 작은 아이가 이제 그 시험 준비를 위해서 뭐 이렇게 노트 정리를 주말 동안에 계속 하던데 보니까 역사 수업이 고려 시대부터 그리고 뭐 조선 시대가 이렇게 있대요. 이제 부모님들은 그거는 학원에서 공부하면 되죠, 학교에서 하면 되죠,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내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어쩌다 어른에 2017년도에 설민서 선생님이 식사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고조선부터 통일신라 쭉 역사 조선시대까지 6회분으로 강의를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노트에 메모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보여주고 너가 이 수업이면 3편만 봐봐 해가지고 제가 어제 그걸 검색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래서 같이 봤어요. 저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 싶어서 메모를 다 해놨던 거예요. 그게 2017년도에 메모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 오늘 이제 우리 아이가 엄마 나 그거 3번 정도 봐야 될 것 같아 하더라고. 그 강의를 3번 정도 봐야 될 것 같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같이 봤냐 하면은 그래야지만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뭔가 공통 이슈를 아이와 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부모는 이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큐레이팅 해줄 수 있어요. 큐레이팅이 뭐예요? 큐레이터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박물관이나 뭐 이렇게 미술관에 가면 큐레이터 있잖아요.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202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교육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결국 돈 떨어진다는 거야. 우리 아이가 그냥 시험 잘 봐서 성적 잘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우리 시대인데. 그렇고